안녕하세요. 클래스가 잠드는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한 클래스 3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요.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3부까지 유로스타 전문가님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함께하는 참여 방법 먼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유로스타 전문가님입니다. 함께하는 참여 방법 살펴봤고요. 바로 톡하는 상담소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고민은 NHN 벅스입니다. 매수가는 16,200원, 비중 20%인데 최근에 이 사이월드 관련주로 좀 각광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했죠. 오늘은 4%대 하락세로 15,150원의 종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매수가는 16,200원, 오늘 장중에도 16,200원 선 가까이 또 올라가는 모습도 보였었는데요. 이내 좀 하락폭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사신 걸까요? 최근에 16,700원 선까지 또 도달하는 모습도 보였네요. 비중 20% 꽤나 묵직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네, 우선 시청자님 지금 이제 비중 20%가 일단 좀 중요한데요. 그게 이제 막 이렇게 심리적으로 좀 무거운 비중이라 생각하시면은 조금 줄이시면 좀 어떨까 싶은데요. 단기적으로 보시면 이제 급등이 나와 있고 여기죠. 예, 그러니까 2월 15일 날 나와 있고 다행히도 그날 일단 고점을 아직 깨지 않으면서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일단 둘 중 하나로 생각하시면 돼요. 조정받으면은 당연히 일단 12,000원까지 내려갈 거고 만약 급등한다면은 적어도 일단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가격에서 아무래도 일단 2만 원 가까이까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선 조금 고민이 되신다면 저는 좀 과감하게 올라가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비중 50% 정도 줄이신 다음에 다시 12,000원이나 10,000원대 오면 다시 비중을 담아가는 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좀 어떨까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만약에 여기서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수익을 못 챙길 수도 있지만 내려왔을 때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내려온다면 손실이 절반으로 50%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지 않게 생각하고 지금 당장은 50% 정도 줄이면 좋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앞으로 전망 나쁘지 않다, 예,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현재는 다시 일단 조금 보시면 매출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이 자체가 일단 나쁘다고 생각할 수 없고 아직 진행형이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좀 결과가 일단 확실히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일단 테마 자체가 이제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일단 음원 그리고 또 모바일 콘텐츠 이쪽으로 일단 소속돼 있다 보니까 전망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 대신 이제 회사 자체가 이제 조금 더 좀 받쳐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비중을 좀 더 50% 정도 좀 줄이는 쪽으로 가시고 나중에 좀 떨어지면 다시 사는 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에는 상황에서 봤을 때 수급적인 상황에서 또 외인과 기관에서도 꾸준히 일단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일단 나중에라도 좀 장기로 간다면 한 번쯤 3만 원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 간다는 건 아니지만 차츰 떨어지면 비중을 다시 담고 올라가면 다시 비중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또 계속 이렇게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추세선 돌파되면서 상승 중이다. 그렇지만 돌파 못하면 10,000원, 12,000원까지 무너질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위로 올라가면 2만 원 그리고 25,000원 저항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체크를 시청자님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래서 일단 25,000원 돌파돼야지만 대세 상승으로 간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 조정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 비중 좀 축소시키고 다시 담고 요것만 일단 반복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NHN 벅스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상담은 네온테크입니다. 매수가는 4,100원, 비중 30% 꽤나 좀 묵직하게 가지고 계시고요. 네온테크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온테크는 3,760원에 오늘 마무리가 되었고요. 8.63% 오늘의 하락세 있었습니다. 역시나 오늘 좀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네온테크도 하락하는 모습이었네요.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4,605원 선까지 2월 11일 날 또 가기도 했었고요. 최근 흐름 좀 상승 추세였습니다. 오늘 좀 조정세 깊게 받는 모습인데 매수가는 4,100원, 비중 30%.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시청자님 일단 비중이 조금 4,100원이라 하니까 지금 이제 비중이 조금 뭐랄까 높고 단가도 높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4,100원이면 이 종목을 나 아무래도 위쪽으로 올면서 4,400원, 4,500원대 저항을 줄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4,400원, 4,500원대 보통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거의 네 번, 다섯 번 정도 찍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올라갈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번에도 올라갔다가 만약에 밀린다면 그때는 조금 이익 실현을 하시고 차라리 지금 3,500원 그리고 3,200원 여기서 추가 진입을 해준다면 오히려 단가도 좀 떨어뜨릴 수 있고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3,200원대를 계속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좀 지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3,200원대까지는 또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또 두 번째는 차트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4,400원 돌파된다면 팔았던 거 다시 4,500원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님이 약간 뭐랄까 좀 쉽게 생각하면 돌파되면 사는 거고 만약에 돌파됐다 무너지면 팔면 되는 건데요.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주식에 대한 애착이 너무 많으시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수익 실현할 때 실현 못 시킬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걸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건데요. 영업이익을 또 봤더니 영업이익이 조금 점차 좀 줄어드는 좀 추세예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가총액은 일단 1,5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좀 무거운 주식은 아니라고 봐야죠. 그래서 일단 20원 좀 잘 맞춰준다면 시청자님들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테마를 좀 봤더니 뭐 드론 관련주라든가 LED 장비 쪽으로 그리고 반도체까지 좀 두루두루 일단 아무튼 전자 제품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핵심적이지 않다면 단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핵심적이지 않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4,400원, 4,500원대 저항 주면 좀 비중을 줄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중을 담는 구간은 3,200원대가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3,200원, 3,500원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평단의 50% 정도 이하에서 잡는 거다 보니까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올라가면 비중을 축소시키고 돌파된다면 50%는 가져가시고 떨어지면 다시 3,200원대 잡아주시고 다만 이제 아쉬운 건 영업적인 이익면이 조금씩 감소되고 있는 회사라 장기적으로는 조금 나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 좀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온테크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네, 파워넷 상담이 왔습니다. 매수가는 5,126원, 비중 20% 가지고 계신데요. 파워넷 오늘의 종가 상황 5.12% 하락세 있었습니다. 4,450원에 오늘의 종가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의 흐름 한번 살펴보실까요? 오늘은 우하향하는 그래프, 최근의 흐름은 소폭의 저점을 딛고 좀 올라가려는 모습이었지만 이내에 상승폭 다시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비중 20%입니다. 네, 이미 비중이 20%라서 지금 사실 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가격이요. 담으라는 말씀 못 드리겠네요. 일단 시청자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가면서 저항받을 수 있는 자리는요. 5,500원 그리고 두 번째 6,200원 여기를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4,300원대가 일단 회복할 때는 계속 매수를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300원 회복하면서 한번 반등이 나오면 거기서 장대 양봉이라든가 이렇게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8월 23일 여기서부터 한번 상승이 나왔고요. 두 번째 작년 10월 6일 날 대세 상승을 한번 올라가면서 폭등이 일어났었죠. 거의 이때는 100% 가까이 수익 났던 종목이에요. 그렇죠, 보이시죠? 자, 그다음 세 번째 11월 30일 이때에도 거의 50% 정도 수익 났던 종목 상황이죠.
이제 이런 종목이 이제 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냐면 역시나 시가총액이 가볍기 때문에 충분히 일단 가는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을 때 비중이 20%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4,370원, 4,350원은 매수를 담아야 되는 가격이다. 일단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시청자님이 더 담을지 말지는 시청자님께 이제 남겨드리도록 하고 일단 지금 차트적인 분석을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5,600원대 그리고 6,200~300원대 여기에서는 비중을 확실히 좀 줄여줄 것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조금 이 종목도 역시나 뭐 좀 아쉬운 게 영업적인 단기 수익면을 보더라도 그렇고 영업적인 이익면이 조금은 이제 그 뭐랄까 좀 감소되고 있는 회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지켜보면서 자본금이 계속 좀 잠식되고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사실 좋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빼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워넷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상담은 네, SL 바이오닉스입니다. 매수가는 6,150원이라고 하고요. 비중이 50% 가지고 계신다고 하네요. SL 바이오닉스의 오늘의 종가 상황은 3,270원입니다. 1.8% 오늘 하락세 있었고요.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조금 우하향하는 그래프 나타나고 있네요. 네, SL 바이오닉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 한 50% 가까이 좀 하락세가 보이네요.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마리아나 관련주라든가 뭐 LED 그리고 마이크로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리아나 쪽에서 일단 보면 마이더스 AI를 일단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11월 달 이후부터 계속해서 방등을 못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오성첨단소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작년 11월부터 크게 상승을 못 하고 있고 계속 장기 이평선을 깨트리고 계속 내려가고 있죠. 올라와도 이 친구 같은 게 2,600원 돌파 못 합니다. 한 번은 맞고 또 떨어질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바이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바이오도 한 번 올라갈 뻔 했었어요. 작년 12월 달쯤에. 그리고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죠. 저희도 이 종목을 좀 좋을 거라 생각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이제 LED보다도 아무래도 마리아나 대마 이쪽으로 일단 테마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 뭐 LG전자라든가 뭐 이렇게 보신다면 조금 차트가 좀 다른 모양이 볼 수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 조금 올라가다가 고점을 돌파하고 떨어지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그다음에 보시죠. 고점 돌파했다가 거의 고점까지 갔다가 빠지고, 그래서 일단 테마가 결국 이렇게 섞여 있지만 결국은 그 마리아나 대마 이쪽으로 일단 지속적으로 일단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론으로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50%이기 때문에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일단. 그리고 지금 안타깝지만 절대 추가를 하지 마실 것. 추가하더라도 이제 언제 하냐면 최소한 추가하더라도 최소한 전고점 그리고 주봉의 고점을 돌파하는지 이렇게 보세요. 주봉에서 일단 보시면 전고점을 돌파한 적이 한 번도 없다시피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도 이제 고점이 돌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고점이 지난주 30%까지 올라갔어요. 4,745원이죠. 예. 근데 그 2월 7일에 고점 보면 4,495원 돌파는 됐지만 유지가 안 됐거든요. 이러면 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고 싶다면 여기 2,860원, 뭐 6,870원 여기서 사셔야 되는데 이렇게 사시면 손절 라인을 확실히 주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이 이미 50%라 더 사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만약에 6,100원이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걸 물어보실 것 같은데 한 번 올라간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올라는 가더라도. 그리고 올라가시더라도 지금 당장 이제 여기서 1, 2주 안에 일주일 안에 좀 올라가줘야지만 일단 6,100원대 올 수 있고 안 그러면 또 시간이 좀 더 가서 5,500원까지 가면 저항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지금 보시면 자 장기 이평선 여기서 깼었죠. 이 차트는 여기서부터 죽은 차트예요. 사실상 여기서부터 이때가 언제면 10월 18일. 자 그래서 쭉 내려오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는 지금은 일단 보시면 일단 6,100원대가 여기 장기 이평선 일단 내려오는 두 번째 선이죠. 근데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때는 6,100원이 아니라 5,800원. 또 시간 일주일 지나면 5,600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빨리 오른다면 일단 저라면 일단 본절 가격 온다면 무조건 숨도 안 쉬고 50% 내지 100%까지 다 던질 것 같습니다. 우선은 만약에 이제 그때 본절 가격까지 왔을 때는 분명히 이슈가 떴는지 안 떴지를 그거 확실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슈가 뜨고 만약에 6,200원 지지한다면 그때는 더 들고 와두셨다. 그렇지만 이슈가 없다면 그때는 무조건 50% 이상 줄여줄 거야. 심한 경우에는 5천 산에도 좋습니다. 요렇게 일단 마인드를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SL 바이오닉스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10시까지 방송을 해주시면서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종목 상담이 가능합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럼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세종 메디칼인데요. 매수가는 6,845원, 비중 35%. 오늘 비중이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네네. 네, 세종 메디칼이 오늘 매수가는 6,845원이라고 하고요. 오늘의 종가 상황, 오늘 거의 10% 가까운 급락세에 있었습니다. 9.22% 빠지면서 4,430원 선에서 오늘 종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2월 중에 6,000원을 넘어서기도 했었던 모습인데 좀 빠지는 모습이었네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오늘 그래서 일단 종목군들 보면 일단 시가총액이 좀 작은 그 2,000억 원 미만의 이제 종목들 많이 하시고 또 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재무구조적으로 일단 영업이익이 좀 축소된 종목들을 많이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도 비중이 좀 높게. 제 입장에서는 사실 상담은 해드리지만 조금 이제 이런 종목이 이제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침몰하든가 아니면 급등이 나오든가 이제 네. 하나인데 차마 이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단 시청자님의 취향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드리지만 가급적이면 조금 비중이 너무 높게 들어가는 건 좀 찬성은 좀 아닙니다. 솔직히 말로. 근데 이런 종목이 이제 50%씩 수익이 나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 이 종목은 이제 시청자님 보시다시피 네, 장기적인 선을 일단 깨뜨렸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 1월 5일 날 그리고 여기 보시면 12월 17일 보시더라도 기본적인 이평선을 다 깨뜨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재 시청자님이 만약에 이 종목을 만약에 제가 봤을 때 뭐 12월 달에 들어가서 물렸다가 수익이 났어요. 청산 못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서 5일 이평선 빼는 이때는 최소한 비중이라도 좀 줄여줬어야 했는데 지금 당장은 여기 보시면 장기적으로 4,700원대를 깨지 않고 계속 위쪽에 있었거든요. 4,700원에서 5,500원 사이에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때 만약에 상담을 주셨다면 차라리 저는 5,600원, 5,700원 던졌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깨질 것 같고 만약에 좀 내려간다면 안타깝게도 3,900원 가까이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거기가 이제 매수 라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더 다문한 말씀까지는 못 드리겠고 일단 만약에 올라온다면 이 종목은 6,800원 오기 전에 5,800원에서 6,000원대 만약에 와서 저항을 준다면 그때는 가감하게 70% 정도 비중을 좀 확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남아있는 30% 가지고 아주 길게 가져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10,000원이나 8,000원까지 보신다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돌파 못하고 다시 떨어진다면 3,500원과 4,000원대 여기를 좀 집중 좀 공략해서 담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종목이 조금 위험한 거는 이 부분이거든요. 영업적인 이익면이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고 자본 잠식이 될 가능성도 좀 없잖아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네. 팩트예요, 사실. 그래서 일단 뭐 여기서 일단 감사 보고가 나올 때 그때 일단 확인하시고 이제 뭐 상패 관련 같은 것도 좀 잘 보시고 이렇게 하셔갖고 뭐 그러니까 너무 좀 안 좋을 수 있는 말이라서 좀 말을 좀 하기 그런데 그런 것만 잘 파악하신다면 더 단기적으로 가져가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그래서 일단 3,700원대랑 3,500원대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데 아마도 3,500원, 4,000원대 안에서만 잡으시면 그래도 조금 수익 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비중이 좀 높으시고 매수 가격이 좀 높으세요.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 올라가다가 6,000원이나 5,800원대 저항 주면 그때는 조금 손해보고 좀 줄일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종 메디칼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셀리드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52,300원,
비중 7%라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면 31,000원 선에서 셀리드가 마무리가 되었어요. 6.7% 하락하는 모습. 최근의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네, 역시나 조금 상승 추세로 좀 돌아서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52,300원, 비중 7%. 전문가님 한숨 쉬셨는데 네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안타까워서 알려주세요. 이게 진짜 네. 얼마나 답답하시고 힘드실까. 뭐 저도 네. 이해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주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이 종목은요 올라오더라도 우선 56,000원, 54,000원 여기까지 올 수도 있거든요. 반등 나온다면. 근데 거기가 저항이에요. 그래서 일단 5만 원부터 55,000원 사이까지 올라온다면 저항 주면 그때부터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좋고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판 다음에. 그래서 일단 장기적으로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보시면 일단 국가적으로 일단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보면 거의 해제를 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일시적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신다면 일시적으로 해지를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뭐랄까 매출이 어떻게 보면 감소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현재 지금 보시면 일단 영업적인 이익면도 사실 안 잡혀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이 종목은 저는 일단 팔고 차라리 좀 갈아탔으면 좋겠다. 다만 이제 한번 올라온다면 5만 원 그리고 5만 5천 원 사이에서 저항 준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청산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다만 이제 나중에라도 6만 원 넘어가거나 한번 6만 원 돌파됐다가 무너질 때 그때는 이제 아마도 역배열이 정배열이 좀 도를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뭐 코로나 그 어떤 그런 게 정부에서 다시 뭐 거리두기를 제한을 준다든가 이러면은 그때는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올라오면 그냥 빨리 정리하기 바쁘다. 여기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셀리드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오래 기다리셨죠. JS 코퍼레이션입니다. 매수가는 25,644원, 비중 10% 꼼꼼하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JS 코퍼레이션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무리된 가운데 최근의 흐름 한번 살펴보시죠. 네, 26,750원까지 올라간 전력이 있네요. 2월 11일 부근부터 좀 다시 빠지는 모양새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선 코로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의료긴 한데 코로나 이제 거기서 조금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거리를 두기를 좀 풀어줬으니까 뭐 또 아무래도 의료 쪽이다 보니까 갈 수 리오프닝 있는 관련주로. 그렇죠. 네.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다 보니까 25,000원 같으면은 한번 좀 해볼만 하고요. 지금 현재 저항을 줄 수 있는 자리만 일단 알려드릴게요. 저항 줄 수 있는 자리는 현재 일단 보시면 이제 시청자님께서 이제 25,000원이니까 26,000원을 볼게요. 일단 시청자님 잡은 가격에서 아마 26,000원, 27,000원대 한번 저항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반대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은 시청자님은 지금 이제 국가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거리두기나 이런 게 없어진다면,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일단 두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좀 가져가는 쪽으로. 그리고 또 비중 10%니까 정이 만약에 비중이 무겁다. 그럼 다음에 26,000원에서 27,000원대 만약 저항 준다면 거기서 한 30% 내지 50% 정도 줄여주시고 돌파되면 계속 가져가시고 만약 내려온다면 저는 2만 원과 2만 5천 원 사이, 2만 2천 원 사이 그 정도까지만 잡아준다면 충분히 한 번 더 눌림목 주고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무 구조로만 봤어도 상당히 저는 좀 양호하다 생각하고 아까 보시면 일단 매출이 아까 시가총액 3,200억이니까 현재 지금 보시면 아직도 좀 약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럴 정도로 일단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약간 좀 좋은 쪽에 재무 구조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려온다면 비중을 10% 이상 더 담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22,000원 근처나 2만 원 근처 지금은 그냥 그대로 가셔가지고 그래서 일단 위쪽으로 일단 간다면 현재 최근 고점이 29,000원대인데 좀 장기적으로 일단 보도록 할게요. 네, 주봉을 보시면 이렇게 얘가 이제 보면 이제 28,000원대가 어떤 최고 고점인데 이번에 한번 보신다면 장기적으로 28,000원 넘어간다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얼마 안 된 건 아니죠. 이렇게 됐지만 4만 원까지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자, 그래서 첫 번째 28,000원에서 3만 원 돌파하고 지지 않는다면 4만 원까지 기대를 해보는 쪽으로 이렇게 일단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긍정적인 전망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은 코엘 패션입니다. 매수가는 8,000원이라고 하고요. 비중 10%라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2.84% 하락세 있었습니다. 코엘 패션 7,870원의 종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늘의 하루 흐름은 좀 하락불 켰습니다.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8,870원 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 이후로 조금 조정세 받고 있습니다. 코엘 패션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방금 전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좀 전에 패션 또 이렇게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그 종목 같은 게 이제 올라가서 추세를 이탈시키지 않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딱 뭐랄까 좀 안타깝다면 8,000원대가 딱 여기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밑에서 저 담다 하더라도 좀 더 떨어질 때 이제 지금 담아야 될 것 같고 지금 비중 10%니까 그냥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져갑니다. 그대로. 그 대신 이제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7,800원까지 내려와도 원래 더 담았으면 좋겠지만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일단 7,000원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면 그때는 더 담으시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상태로 올라간다면 아마도 일단 10,000원대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8,000원에 무너진 다음에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그 조금 8,000원 무너지면 거의 10% 이상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일단 매수 타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올라온다면 다시 8,000원대가 저항이 될 수 있으니까 내려갔을 때는 8,000원보다 단가를 좀 더 떨어뜨릴 것. 예를 들면 7,000원이나 7,500원까지라도 떨어뜨려서 올라온다면 충분히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저항대로서는 올라온다면 9,000원 그리고 10,000원대 근처를 일단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00원 돌파된다면 아마도 아까 전에 그 조금 전에 종목 상담했던 네, JS 코퍼레이션 이 종목이랑 같이 흐름을 일단 보신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만약 최고 신고점을 돌파하고 4만 원대 찍는다면 뭐 이 종목도 한 번 더 네,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일단 장기적으로 봤더니 이 종목이 거의 9,800원대 일단 찍고 떨어졌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상담 받으신 이후에 좀 추가적으로 만약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올라간다고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가총액이 일단 6,900억이니까 아까 그 종목에 비하면 네네 2배 정도 일단 무거운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일단 전 종목보다 더 많이 올라갈 급등할 사유는 조금 적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엘 패션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고요.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바이브 컴퍼니입니다. 매수가는 49,100원, 비중 10%라고 하는데요. 이 바이브 컴퍼니 오늘의 종가는 4.5% 하락세 보였습니다. 37,850원에 오늘의 종가 마무리 지었고요.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좀 우하향하는 그래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53,000원에서 3만 원대까지 좀 떨어졌는데요. 매수가는 49,100원이네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이 종목은 지금 상황에서는 떨어졌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고 이미 손절 라인을 일단 이미 많이 지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만약에 떨어진다면 아마도 이 정도. 네. 그래서 일단 뭐 3만 원, 3만 2천 원대 차라리 비중을 좀 더 담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비중을 좀 더 담으신 다음에 4만 5천 원과 4만 9천 원대 여기서 일단 좀 비중을 50% 정도 줄이면서 가면 어떨까? 지금 상황은 이렇게 봤더니 현재 상황은 이제 5만 원과 4만 5천 원 저항대인데 만약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저항대가 좀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빠르면은 금방 5만 원대 올 수 있는데 만약에 한 달 정도 지나잖아요. 저항대가 아마 4만 5천 원대 그리고 4만 7천 원대로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은 4만 9천 원이니까 평단을 좀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는 아니더라도 3만 원과 3만 2천 원대 한 5% 정도라도 담아서 최소한 4만 5천 원 정도까지도 맞춰준다면 충분히 익절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4만 5천 원과 5만 원 돌파되면 한 번쯤 6만 5천 원까지도 기도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일시적으로는 시청자님 5만 7천 원 그리고 6만 7천 원 여기서 일단 두 자리를 저항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중 가장 우선인 건 시청자님 매수한 가격 근처에서 4만 5천 원에서 5만 원대 저항을 준다면 첫 번째 저항이기 때문에 비중을 확실하게 줄여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그리고
만약에 돌파하면은 아까 전에 57,000원, 67,000원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이제 그 3만 원과 3만 2천 원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크게 나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조금씩 나아지려고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2023년부터는 좀 조금의 수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니까 대형주는 아니다 보니까 한번 좀 장기적으로 일단 지켜보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떨어지면 다시 추가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 네. 여기까지 하고 올라가면 45,000원, 5만 원, 그 다음에 57,000원, 67,000원 저항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바이브 컴퍼니까지 상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상담들 참 많았는데요. 다음 기회를 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이 돼서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남은 상담 미처 다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들어오시면 그래도 매매 전략 매일매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는 다음 코너 히든 종목이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 주시고 가셨기 때문에 이따가 맞춰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참여 방법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치바이. 네, 이번 시간은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퇴근을 하시면서 저에게 5종목 주고 가셨습니다. 보통 평상시에는 4종목 주셨는데 오늘은 5종목 주셨습니다. 왜 5종목인지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 5종목의 테마가 3가지 테마로 나눠집니다. 전쟁과 관련된 이 우크라이나 주식들 가지고 오셨는데요. 3가지 테마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가스 관련주, 두 번째, 사료 관련주, 세 번째, 방위산업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퀴즈 하기 전에 먼저 노란톡방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종목 상담 감사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불가사리님께서 상담이 못 받았다라고 좀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보고 계신다면 퇴근 중에 종목 상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방송에 또 봬요라고 이편하는 오리님께서 또 남겨주시기도 했고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남겨주고 계신데 정말 따뜻한 노란톡방의 분위기입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실시간 이야기, 소통들 하고 있습니다. 네, 불가사리님께서 또 바로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남편님께서 바로 종목에 대해서 외쳐주셨어요. SK가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직 힌트 드리지 않았는데 벌써 정답 외치신 건가요? 네, SK가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정답이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 힌트, 가스 관련주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벌써 남편님이 종목에 대한 정답 남겨주셨네요. 그럼 첫 번째 힌트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섹터 가스 관련주 오늘 2종목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도 좋고요. 앞으로 이 종목도 갈 것 같은 종목들 지금 노란톡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좀 힌트를 추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님 SK가스 외쳐주셨고 오늘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이 가스 관련주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많은 종목들이 있죠.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중앙에너비스 있고요. 흥구석유 오늘도 상승 많이 했습니다. 극동유화도는 14% 상승한 가운데 한국가스공사도 4% 상승을 하는 흐름 보였네요. GS
뭐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가스 관련주들 여러 종목들이 있는 가운데 뭐 대창솔루션 오늘 4.5%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포스코도 가스 관련주군요. 0.54%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LPG 관련주들 SK이노베이션 오늘 좀 쉬어가는 가운데 S-오일은 2.7% 소폭의 상승세 있었습니다. GS 1.1%, 이원은 4.5% 상승률 있었네요. 네. 앞서 시청자님, 이 남변님이 말씀하신 SK가스일까요? 과연 어떤 종목일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 이 종목이군요. 조금 시가총액이 묵직한 종목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안전한 종목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제 소견이었고요. 왜 주신지는 모르겠어요. 네, 왜 주셨는지는 잘 정확하게 전문가님의 그 뜻을 파악하지 못하겠지만 이 종목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실 종목 첫 번째 가스 관련주들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노란톡방에서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을 예상하셨을까요? S-오일, SK가스, 뭐 극동유화 등등등이 있는데 네, 민들레님과 영신님 한국가스공사라고 두 분 다 같은 종목 외쳐주셨습니다. 어떻게 되실까요? 어떻게 같은 종목을 이렇게 외쳐주셨을까요? 민들레님과 영신님 바로 제가 조금 익숙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가스공사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오늘도 좀 빨간불 킨 종목이죠. 역시나 계속해서 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지속될 것이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 관련주들 오늘 5종목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정답을 아신다고 다 아시는 건 아닙니다. 매수 타점 또 받아가셔야겠죠. 정답을 맞추신다고 해서 모든 걸 아실 수 없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 가능하시고 저와 함께 정답 맞춰가실 수 있습니다. 조금 묵직한 종목 주셨어요. 시가총액이 조금 묵직한 종목 주셨는데 한국가스공사 외쳐주셨던 만큼 시가총액 한번 살펴보면 3조가 넘는 종목이네요. 네, 3조가 넘고 오늘은 4.18% 상승을 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 한국가스공사 말고 조금 더 묵직한 종목이 있었을까요? 허순구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바로 남겨주셨는데 혹시 허순구님이 생각하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네요. 가스 관련주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모모님께서도 남변님과 의견을 같이 하셨네요. SK가스라고 남겨주셨는데 SK가스 시가총액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1조가 넘는 굵직한 굴지의 기업이죠. 오늘은 SK가스가 15%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중앙에너비스 시가총액이 궁금한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245억 원, 역시나 조금 가벼운 한국가스공사와 SK가스 대비 조금 가벼운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245억 원의 시가총액을 달하는 이 SK가스 중앙에너비스 살펴봤습니다. 지금 뒤에는 한국가스공사의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힌트를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본 것 같은데요. 남변님과 여러 모모님이 말씀하신 SK가스도 있고 다른 분들께서 또 말씀을 해주신 한국가스공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기까지 힌트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50%의 확률인데 조금 더 무거운 종목이라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정답에 대한 힌트 드리도록 하고요. 이 정답 아셨다고 다 아니겠죠? 노란톡방 계시면 이 매수가 전문가님께서 매수 타점 알려드립니다. 매수 타점에 맞게 진입을 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나 가스 관련주, 오늘 가스 관련주 2종목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이 종목이군요. 오늘도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가스 관련주도 상승을 많이 한 가운데 이 종목은 좀 가볍습니다. 이전에 살펴봤던 종목들과 다르게 조금 엉덩이가 가벼운 모양새이고요. 아까 살펴보신 가스 관련주 중에 또 있습니다. 조금 더 특징을 알려드리자면 도시가 들어가요. 네, 도시 이름이 좀 들어가는
가스 관련주입니다. 여러분께서 조금만 좀 찾아보시면 아, 이 종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이 조금 어려울까요?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좀 조용하신 거 보니까 쉽게 찾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도시가 들어가는 이 종목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시가총액은 약 1,000억 원대에 달하는 이전 가스 종목보다는 조금 가벼운 종목, 좀 급등을 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겠죠. 이 도시가 들어가는 종목들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경동 도시가스 있고요. 경동이 도시군요. 몰랐습니다. 28%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또 어떤 가스가 도시가 들어갈까요? 네, 피디님께서 열심히 찾아보고 계십니다. 도시가 들어가는 가스, 인천 도시가스도 있겠네요. 7.96%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여러 가지 가스가 있는데요. 사실 이 도시가스 관련주가 조금 지역별로 세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좀 도시가 들어가는 종목은 별로 없죠. 서울가스도 도시가 들어가죠. 네, 서울가스 있습니다. 7.37% 상승을 하면서 도시가 들어가죠. 서울이라는 도시가 들어가고 그 도시가 들어가는 종목 인천과 서울이 보이네요. 네,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걸까요? 서울가스, 인천도시가스, 불가사리님께서는 인천, 모모님께서는 인천도시가스, 남변님께서는 서울가스. 결국 서울과 인천으로 나눠지는데요. 자, 정답은 서쪽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세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사료 관련주도 두 종목 주셨습니다. 앞서 일부를 좀 보셨다면 이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강의를 해주신 아더 전문가님께서 우크라이나가 굉장한 곡창지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밀과 옥수수의 수출을 또 많이 담당하고 있는 나라로서 이 사료 관련주들이 좀 많은 급등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유로스타님께서도 사료 관련주 오늘 두 종목 가지고 와 주셨네요. 첫 번째 종목 힌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주셨군요. 자, 사료 관련주 오늘도 좀 상승세가 있었죠. 이 종목의 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물용 약품과 배합사료, 기능성 식품의 제조를 좀 담당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사료 관련주들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주가 흐름 좋았던 미래생명자원과 팜스토리 오늘 빨간불 켰죠. 현대사료, 한일사료 모두 빨간불 킨 가운데 8%, 11%또 급등세 있었습니다. 경농과 대유 등등등이 있는데요. 오늘 빨간불 켰죠. 사료 관련주들 참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또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또 사료 관련주 특징상 또 시가총액이 그렇게 굵직한 종목이 많이 없다 보니까 시가총액으로도 힌트를 줄 수가 없겠네요. 과연 어떤 종목이 였을지 일단 5글자, 네, 맥락 없는 5글자 힌트 드렸습니다. 미래생명자원 6글자, 팜스토리 4글자, 사조동화원 5글자네요. 오늘 6.8% 상승한 사조동화원도 5글자 일단 있고요. 다음 테마 5글자 뭐 있을까요? 사조동화원 모모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편님께서는 팜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왠지 팜스토리였을 것 같아요. 네, 팜스토리는 4글자니까 일단 정답에서 제외가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5글자 더 뭐가 있을까요? 효성 OMB 5글자 오늘 12.5% 상승했습니다. 아시아 종묘 오늘 하락했지만 5글자입니다. 오늘 지수가 많이 빠졌지만 아시아 종묘는 1%. 우진 BNG, 이지바이오까지 5글자. 자, 지금 5글자가 나왔는데요. 이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있는 종목들. 자, 한 4종목, 5종목 제가 불렀나요? 이지바이오, 우진 BNG, 그리고 또 뭐 있었을까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우진 BNG, 이지바이오, 사조동화원,
네, 등등등 있었는데 여러분 정답이 뭘까요? 노란톡방 궁금합니다. 네, 피디님께서 시간이 없다고 하시네요. 시간이 없는 관계상 이 종목에 대한 힌트 한번. 이 종목 힌트를 제가 드리자면 전 처음에 이 종목 이름 보고 제약바이오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힌트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해드린 종목 중에서 제약바이오인 줄 알았다라는 제 생각, 어떤 종목이신지 아시겠죠? 그리고 노란통박 들어오셔서 매수 타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이 아니죠. 사료 관련주 또 네 번째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자, 역시나 또 빠르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네 글자라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남변님께서 팜이라고 이야기하셨나요? 팜스토리도 네 글자죠. 또 고려산업 네 글자입니다. 고려산업 네 글자, 팜스토리 네 글자, 또 어떤 종목 네 글자일까요? 궁금하네요. 현대사료, 한일사료 네 글자입니다. 현대사료, 한일사료, 누가 뭐래도 사료 관련주네요. 네 글자입니다. 이 중에는 네 글자가 없고요. 현대사료, 한일사료, 팜스토리, 그리고 하나 더 뭐였죠? 그 종목까지 사료 관련주네요. 네, 과연 노란톡박에 계신 시청자분들은 네 글자 어떤 종목 예상하셨을까요? 궁금합니다. 영신님, 현대사료라고 외쳐주셨습니다. 네, 영신님, 현대사료. 땡! 죄송합니다. 땡입니다. 대신 사료가 들어가는 네 글자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추실 수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 네 번째 힌트 드렸고요. 다섯 번째 종목 마지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귀띔을 해드렸는데 이 방산주 테마 관련주입니다. 방산주 테마 종목이고요. 이 종목, 이 종목도 네 글자입니다. 방산주 네 글자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상 제가 빠르게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상승률이 좀 어마어마했고요. 방산주 관련주로서 이 종목 어떤 힌트를 좀 드리면 쉽게 맞추실 수 있을까요? 숫자가 들어갑니다. 너무 어려웠을까요? 숫자가 들어가는 방산주 네 글자. 네, 여기까지 다섯 번째 종목 힌트 드렸습니다. 제가 힌트를 잘 못 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정답과 매수 타이밍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빠르게 아실 수 있으시니까요. 오늘 안에 정답도 나갑니다. 많은 분들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 사칭하는 행위가 참 많은데요. 저희는 이 불법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